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무한 폐렴, 북한의 숨통을 조인다. 북한이 중국과의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여객버스, 여객기 등의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중국 무안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전염력이 대단히 높은 기세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폐렴인 사르스 사태 때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추산된 감염자 수는 8,273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77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통계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르스의 경우는 중국 광동성에서 최초로 발병자가 나와 전 세계로 전염이 시작된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중국 호북성의 성도인 무안시에서,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우한이죠, 에서 대량 발생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여기가 호북성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호북성 무안시는 중국 육상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서쪽 내륙 지방을 제외하면 중국이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르스와 이번에 무안 폐렴의 경우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발병원이 이제 동굴에 사는 박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과일만 먹고 사는 박쥐를 먹는 습성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면 사르스와 비교하자면 전염성이나 사망률이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추정이 맞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염률이나 사망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폐렴이 북한에 확산된다면 북한인들의 영양 상태로 보아 전염률과 치사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니 북한 측에서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제한시킨 것은 나름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북한의 무안 폐렴과 더불어서 내몽골에서 발견된 폐흑사병이 동시에 들어오면 속된 말로 이제 헬이 되는 거죠. 폐흑사병은 중국에서 확산이 멈춘 것 같이 나오는데, 이번에 무안 폐렴 확산 초기에 언론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오히려 확산을 방조한 중국 당국의 태도로 봐서 완전히 안심할 수준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폐흑사병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 역시 문제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건 분명한데 사르스보다 더 강할지도 모를 무안 폐렴 자국 내 확산을 지독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안 폐렴이 사르스보다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르스보다는 낮을 거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검증이 안 된 추정에 불과합니다. 어느 순간에 확산 속도가 갑자기 폭증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사르스보다 낮다고 해도 지금 드러난 정도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 확산되면 치명적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북한은 이전 통행의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던 많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건 들어오게 하겠지만 밀무역 같이 사람들이 동원되는 그런 것들은 완전 중단되는 상황이 돼요. 중국에서 북한에 관광 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실제로는 밀무역상들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북한에 관광 가는 게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관광 가는 게 관광도 하고 돈도 받는, 한마디로 꽃놀이패에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돈 내고 북한 관광 가는 중국인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간단하죠. 중국에 관광 갈 곳이 천지인데 굳이 북한으로 관광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쇼핑을 할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 외무성은 외부 다른 나라들을 갖다 속여서 그 외부, 그러니까 외국의 물자와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외교관이나 외무 관료 경력이 전무한 리성권을 외무상으로 임명했어요. 지금이야말로 권력 상층부 입장에선 외무성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리성곤 같은 사람이 외무상에 임명되었으니 졸지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무성 관료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리성곤에게 공을 세우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자, 이러면 외무성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바보라서 외무성 관료들은 웬만해서 숙청 안 한 게 아닙니다. 김정일은 나름 계산을 한 거예요. 외무성 관료들, 외교관들이 복지부동을 하면 북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말이죠. 자, 리성권을 그 자리에 올린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외무성이 김정일 시대에 이제 강석주를 중심으로 보였던 그런 빛나는 역할을 보일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것의 반의 반 정도의 영향도 발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중국이 무한시를 경유하는 모든 대중교통을 중단시키는 극약요법을 썼지만 이 사태가 언제나 진정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환자가 주변 국가로 퍼진 상황이니 중국 내에서도 무한을 벗어나서 확산 중인 상황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